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비보쇼 후기 방송을 하느라 못했던 지메일 사연들을 소개를 할 건데요. 제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사 때문에 방송을 막 땡겨서 미리 업로드를 해놓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냥 아예 방송을 펑크 낼 뻔했어요. 이 이야기는 먼저 온 지메일 사연들을 소개하고 나서 계속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난주 비보쇼 후기 방송 때 목소리가 맛이 가서 쇳소리가 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들으신 응암동 마셔도님께서 홀스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제 목 건강까지 챙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마님도 이제 퇴원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조만간 술 한잔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밀린 지메일 사연을 순서대로 빨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애 상담이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구독자입니다. 연애 사연 보냅니다. 내용, 저는 20대 중반 남자고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되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 잘 되어가던 썸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동아리를 하고 제가 그 친구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그렇게 친해지면서 동아리 활동 외로도 그녀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연락도 자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저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외롭다, 남자 만나고 싶다 등의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장난 반 넘기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과 특성상 기말 기간에 밤낮 없이 팀플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바쁜 시기에 그녀의 생일이 겹쳐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도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했고 그녀는 평범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일 축하한다고 그녀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일하던 알바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고요. 그 알바는 혼자 일하는 곳이고 멘붕이 온 그녀는 당연하게도 평소 가장 자주 연락하던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해서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그녀의 전화를 받았지만 몇 마디 하지 못하고 팀원들이 불러서 끊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라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았으면 그게 거기까지인 거죠. 그리고 1시간 뒤 다시 핸드폰을 켜보니 그녀의 부재중 전화 2통이 와 있었고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몇 분 뒤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덤덤한 목소리였는데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다. 오빠 하던 일 계속하고 내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끊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녀의 SNS를 보았는데 어떤 남성에게 생일 케이크와 함께 고백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갔더라면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그 사람과 잘 될 운명이었을까요? 저를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잊어야 하는 걸 아는데 후회가 너무 크고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녀와 저는 사실 동아리 외에도 같이 하는 게 많아서 계속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전과 달라진 그녀의 말투와 태도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연이고요. 제목에 제 방송 구독자라고 쓰셨는데, 제 방송에 연애 고민 중인 20대 남자, 썸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안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방송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한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소개를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갈까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사연을 보내신 분 말씀대로 아주 긴 사연을 구구절절 보내신 이 정성이 있는데 저도 그냥 지나가기에는 조금 찜찜해가지고 한번 읽어나 봤고요. 현재의 저는 사실 연애, 특히 이성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입력이 잘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훈수를 둘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까 그냥 약간 마음의 소리처럼 글을 읽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불렀을 때 못 갔으면 그 마음이 그냥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렇거든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어. 근데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이랑 잘 되고 싶었으면 가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연애가 아니라 친구라고 대입을 해봐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 친구랑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으면 그것도 약간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쨌든 간에 팀플이 우선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슬퍼하거나 그럴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다음 사연. 네, 지난번에 생존 신고를 해주셨던 한누리 대로님께서 생존 신고 겸 해외 출장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생존 신고 해외 출장 다녀올게요. 희미님, 땀이 줄줄 나다가 장마로 비가 주룩주룩 오는 계절이 와버리고 말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메일을 쓰다 보니 희미님이 제 펜팔 친구 같아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 앉아 있어요. 영국으로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아쉽게도 설렘이나 기쁨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커요. 출장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기도 했고 어젯밤은 긴장해서인지 잠도 잘 못 잤어요. 첫 해외 출장도 아니고 어느새 경력 5년 차가 넘어가는데도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은 쉬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에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죠? 저의 출장이 부디 무탈하길 빌어주세요. 오늘은 긍정적인 얘기보다 하소연 위주라서 죄송해요, 희미님. 쉬지 않는 주둥아리 오늘자는 다 못 들어서 다운받아가요. 장기 비행이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희미님 깨알수다가 제 고막 메이트가 되어주겠죠? 영국에서 예쁜 풍경을 보며 사진으로 남겨서 귀국하는 생존신고에 실어 보낼게요. 사진은 실시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공항을 배경으로 사진을 2장 찍어서 보내주셨고 마지막에는 걱정하는 게 걱정이야 라는 짤도 1장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실시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연 보내신 날짜로부터 한 2주, 3주 정도가 지났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집 계약을 빨리 해버린 그 날짜부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6월 말에 이사할 곳이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짐을 싸고 비보쇼에 다녀오고 하면서 조금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집 정리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정말 급하게 컴퓨터 책상만 정리를 해놓고 앉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연을 보내주신 날로부터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출장은 잘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출장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비록 사연 소개는 늦게 하고 있지만 해외 출장 다녀올게요 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한누리 대로님의 무타를 계속 빌고 있었습니다. 출장 준비하시면서 스트레스가 많으셨다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어떠신지 잠도 푹 주무시고 충분히 마음의 휴식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일 오래 일했던 데가 2년 계약직이었던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못하지만 사회생활은 해도 편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신입은 신입대로의 고충이 있고 뭐 3년차, 5년차, 10년차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누리 대로님도 나름대로 5년차의 고민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도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저의 소중한 정신력을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정말 당신의 고민이 당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제가 그 방송 처음 할 때 초반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어디 딱히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마음은 답답하고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냥 내 방송에다가 사연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아마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누리 대로님의 하소연을 제가 들었다고 해서 뭐 미안해 하시거나 민망해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좋아하는 팟캐스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가지고 읽히고 나면 그게 그렇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비록 제가 이렇게 제대로 낸 상담이라든지 해결까지는 못 해드리지만 한누리 대로님의 고충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응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한결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속이 안 시원하다 하시면 시원해지실 때까지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계속 읽어드리고 응원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펜팔 친구 같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니까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건데, 저도 사실 경산집에 살 때랑 대구집에 살 때까지는 직접 손으로 쓰고 우표를 붙여가지고 보내는 펜팔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집에서 이사를 나와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나서 이제 손편지를 쓰던 펜팔 친구한테 내가 이사를 할 때까지 잠시 펜팔을 멈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잠시 펜팔 휴식기예요. 내 편지가 글로 잘못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누리대로님이 저와 펜팔 친구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게 펜팔이란 게 나의 편지가 상대방에게 언제쯤 전달이 될까도 궁금하고, 상대방의 답장이 언제쯤 돌아올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공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에는 펜팔과 같은 시간의 흐름으로 한 2, 3주 만에 사연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 가지고 양심이 조금 아프기도 하지만, 펜팔이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길 은근슬쩍 한번 웃어 넘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이사 썰입니다. 사실 별건 없는데요. 오늘의 방송이 펑크가 날 뻔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제일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월요일 저녁에 미리 예약 업로드를 해놔야 제 시간대로 업로드를 지킬 수가 있는데, 녹음을 하는 지금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이고요.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나면 내일은 최소한 저녁 먹기 전에 편집을 다 끝내야 업로드까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면 이게 별로 정리도 안 된 것 같은데 몇 시간씩 그냥 훅훅 지나가 있어가지고 오늘이 일요일이었다는 자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토요일에 녹음을 하고 일요일에 편집을 하고 월요일은 최종 검수랑 업로드만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이사하는 게 사람 혼을 쏙 빼놓네요.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저는 두드림 공인중개사무소의 두 소장님한테 5월부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 예산에 맞는, 제 기준에 맞는 집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3천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아니면 보증금이 그렇게 낮으면 월세가 60, 7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구에서 월세 20만 원 가지고도 매달 허덕였는데 60, 70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찾아봐 달라. 이제 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나 나올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고 이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반 정도는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출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사실 두 소장님이 해주실 것 같았어요. 찾아주실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소장님이 2월 중순쯤에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액대의 방이 나왔고, 사실 제가 말한 것보다는 조금 예산 기준치가 높은 곳이긴 했는데, 일단 한번 기간이 있으니까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 어느 정도 수준의 방이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아디오스 오디오 공연을 보러 오는 그 주에 맞춰서 두 소장님을 뵙기로 했고, 그렇게 같이 방을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맞는 방이랑 조금 더 높은 금액대 방을 같이 보여주셨는데, 한 4개, 5개 정도의 방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가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방은 제가 가진 자금에다가 친언니한테 조금 이렇게 빚을 내면 가능한 곳이에요. 사실 저는 가족끼리도 빚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언니도 사실은 그 대출이나 빚 같은 거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집 가족들이 엄마가 너무 아빠 때문에 그 빚 갚고 이런 거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언니하고 저하고는 정말 진짜 빚 소스라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돈을 일부러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월세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았어요. 다만 주차장이 없는 원룸이라서 제가 외부 주차장을 다시 알아봐야 되는 형편이었는데, 아니 글쎄 두 소장님이 그 원룸을 알아봐 주시면서 근처에 월 주차가 가능한 곳까지 알아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주차장 같은 거는 사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대구에서 올라오고 계속 서울에 있을 수 없고 이러니까 좀 저의 사정을 이것저것 아시고는 일부러 신경을 좀 더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두 소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두드림 지나가면서 인사라도 한번 할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계속 손님이 같이 계셔가지고 이제 계약을 한 이후에는 따로 이렇게 뵙고 말을 나누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될 때 한 번 더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집 보러 갔을 때 도소장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조금 나눠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제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원룸을 구해주신 중개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 의논을 할 수 있는 되게 어른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자주 찾아가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소장님이 맨날 놀러와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말을 좀 허투루 하는 거를 안 좋아해서 맨날 오라 그러면 사실 맨날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밖에 못 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날씨가 조금 안정이 되면 두 소장님 두드림에 또 놀러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원룸을 계약을 할 때 대구 집 날짜가 꽤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마음에 드는 데가 있을 때 빨리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예상보다 한 2주 정도 빨리 입주 날짜가 결정이 된 거예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2주도 되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근데 짐을 싸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내 차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굳이 내 차로 옮기겠다고 결론적으로 개고생했습니다. 네. 다음에 이사할 때는 진짜로 무조건 반드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이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때의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엄마 집에도 한번 가야 되고 대구 집에도 한 번 더 내려와야 되니까 3번이면 다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되긴 했어요. 3번 만에 다 옮기긴 했어요. 되게 차도 널널하게 하긴 했는데 진짜로 개고생을 했다는 게 이게 내 차에 짐을 싣고 와서 이렇게 짐을 혼자서 옮기는 것도 옮기는 건데 일단 제가 살게 된 곳 주변이 도로가 되게 좁아서 앞에서 차가 오면 계속 차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3번에 나눠서 짐을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 챙겨왔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이삿짐 센터를 써서 이사를 하겠다. 혹시나 제가 또 2년 지나가지고 이사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하면 여러분 꼭 이삿짐 센터를 쓰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진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제가 분명히 경산에서 대구 올 때도 개고생을 했는데도 그거를 까먹고 또 제가 한다고 했다니까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원래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반이라고 찍혔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4시간이 넘게 운전을 했어. 그리고 서울 쪽으로 들어갈수록 차선이 너무 많이 지워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비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잘 그려져 있는 차선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차선 자체가 다 지워져 있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맑은 날 봐도 차선이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사실 대부분 운전자들은 굉장히 안전운전을 하려고 비상등도 켜고 속도도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정말 간혹가다 한두 대 미친 차들이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깜빡이도 없이 차선을 막 2개, 3개씩 가로지르거나 아니면 속도를 거의 맑은 날만큼 내서 달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2-3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진짜로 저 사고 날 뻔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난폭 운전을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산집이랑 대구집에서 이제 혼자 살게 되면서 생긴 습관이나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사를 하고 나면 그 동네에 김밥집이라던가 혼밥이 가능한 식당, 다이소
동전 노래방 이런 위치를 조금 먼저 파악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집에서도 밥집이랑 다이소 위치는 두세 군데 정도 확인을 다 해놨는데 최근에 비가 너무 막 쏴 왔다가 갑자기 쨍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제가 비가 오면 녹아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동네를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동전 노래방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그냥 동전 노래방을 찾는 건 아니고 깨끗한 위생적인 동전 노래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동전 노래방을 갔는데 누가 봐도 관리가 안 되는 곳이다. 그러면 조금 더 멀리 있는 곳에 있는 깨끗한 동전 노래방을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대구 집 살 때도 그랬거든요. 집 바로 앞에 그 지하에 동전 노래방이 있었는데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한 정거장 정도 더 걸어가야 되는 2층에 있는 노래방에 갔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14일자로 서울에 이제 전입을 했는데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비가 오는데도 그래도 최대한 빨리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으니까 주민센터에 갔어요. 아, 진짜 저를 담당했던 어떤 중년 남자가 일처리도 너무 못하고 말도 되게 재수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러 오셨어요? 라고 말하길래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제 서류를 보더니 보증금 이 금액이면 안 해도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겠다는데 쥐가 왜 하라 마라 명령이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 금액이면 안 해도 돼 이러는 거야. 아 진짜 나 짜증나가지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해달라고요 라고 말을 했더니 계약신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임대차 계약신고 해달라 그랬냐고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한다고요. 근데 진짜 내가 그 나이 많은 남자 때문에 짜증이 확 났는데 아 그날 진짜 비도 오고 가뜩이나 피곤한데 짜증내면 나만 좀 손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아 그냥 빨리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일처리는 또 얼마나 느린지 제가 대구에서 확정일자 받을 때는 정말 확인할 거 딱딱 확인하고 바로바로 샥샥 이렇게 해줬었는데 아 그 중년 남직원은 정말 세워라 내워라 이불알을 떨고 앉아있는 거야. 아 진짜 나중에 확정일자 다 받고 나서 도장 찍은 꼬라지 보니까 이걸 접할 도장이라고 찍었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씨가 다 뭉개져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 아 정말 나는 운도 지지리도 없지? 바로 옆에 있는 그 여성 직원분은 엄청 빠르게 확인 착착착착 해가지고 정확하게 탁탁탁 해주던데 나 도대체 전생에 뭘 잘못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정말.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오랜만에 트위터나 한번 열어볼까요? 아마 제 이사 과정이 트위터에 좀 써있기는 할 거예요. 6월부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정신없었으니까. 6월은 대부분 사이렌 불의 섬 얘기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오죽하면 저의 친언니가 트위터에서 네 리트윗 꺼놨어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밴드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이 출연한 다큐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요게 대구 MBC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아 저는 그날 집에도 없었고 온에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 정말 안 봤지만 되게 좋은 다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불빛 아래서 감독님이 하신 거여가지고 불빛 아래서처럼 상영관이 생겨가지고 정식으로 영화관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고 싶다고! 사실 제가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 저희 같이 이렇게 놀던 친구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그게 그 다큐 영화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거기서도 제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와가지고 아마 다 잘렸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꿈에 수기 언니가 나오셨거든요. 근데 역시 이게 트위터에 적어놨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건데 꿈속에서 제가 지인들이랑 막 같이 놀고 있는데 수기 언니가 그 무한걸스 수기는 17 그 대사로 개그를 막 치셨다고 제가 써놨네요. 아 그리고 또 최근에 철근을 빼먹고 무너지고 침수되고 뭐 그런 부실공사로 되게 시끄러운 대형 건설사가 하나 있죠. 네, 거기가 바로 저한테 여직원은 사무실의 꽃이 되라고 했던
그 소장에 있었던, 네, 바로 그 건설사인데요. 그냥 제가 거기 현장 사무실에 관리팀 직원으로 있었을 때도 건축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저조차도 항상 뭔가 불안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년, 3년이 지나서 지금 터지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냥 원래부터 불신의 아이콘이고 그 당시에 민원 때문에 공사 중지를 계속 연속으로 때려 맞으면서 준공일을 맞춘다고 되게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불안했던 거라 가지고 사실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관리팀이어가지고 그냥 돈 오가고 뭐 이런 것만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래도 너무 한꺼번에 부실공사 뉴스가 터지니까 뭔가 제 눈에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이사 얘기를 찾으려고 트위터를 켰는데 뭐 6월, 7월까지 계속 사이렌 얘기밖에 없노. 아, 네, 중간에 이사 얘기가 하나 있긴 했네요. 네. 와, 오늘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560만 원 썼네. 돈 쓰는 거 진짜 무섭다. 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사를 한 집, 여기, 계약을 하던 날이었는데요. 뭐, 560만 원치 뭐를 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계약금 500만 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보수, 그리고 3개월치 외부 주차비, 그리고 언니하고 같이 먹은 밥값, 지나가다가 보니까 동네에 되게 싸고 질 좋은 고기 뷔페가 있더라고요. 제 친언니가 퇴근하고 되게 피곤한데도 저 계약하는데 같이 와가지고 같이 집도 한 번 더 봐주고 나름 고생을 해가지고 일단 밥은 먹이고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두 소장님이 추천해주신 돈가스를 먹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돈가스 집에 가는 길에 그 고기 뷔페를 발견을 해가지고 대낮부터 가볍게 맥주 한 잔까지 더 해가지고 신나게 많이 먹고 왔습니다. 나중에 그 돈가스 집도 언니하고 같이 갔는데 정말 맛이 있긴 하더라고요. 친언니랑 다음에 또 가기로 했어요. 일단 쿠폰을 받아놨거든요. 사실 제가 김밥집 위치를 먼저 알아놓는 것도 혼밥하기 쉬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구한 집이 언니 집이랑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 보니까 먹을래? 라고 하면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좋더라고요. 네, 제가 요새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혼자 밥을 먹으면 평소처럼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근데 원래 한꺼번에 많이는 못 먹는 스타일이 맞긴 해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 먹는 편이에요. 엊그제는 이제 언니 집에 가가지고 피자 한 판 사가지고 제가 6조각을 먹고 언니가 2조각을 먹었거든요. 한 번 터지면 뭐 그 정도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부르다고 계속 누워있다가 자꾸 일어나서 한 조각씩 입에 넣으니까 언니가 막 비웃는 거야. 뭐가 배부르냐고. 그 아이유 팬분 버전으로 뭐가 배불러!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사실 언니랑 집이 가까워지니까 제가 대구에서 언니 집에 놀러 올 때는 항상 뭔가 시간이 쫓기듯이 나 아침 첫 차 타고 내려갈게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괜찮으면 하루 더 있다가 가 이렇게 정말 붙잡을 정도였는데 집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뭔가 언니 집에 계속 뒹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짐 정리를 다 안 해가지고 집에서 뭔가 밥을 해먹기가 좀 애매해서 시켜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언니한테 좀 얻어먹는 그런 중이어가지고 언니 집에 갔는데 이틀째 정말 이제 좀 집에 좀 가라 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놀다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집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 구한 원룸에는 TV가 없거든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데 그동안 밀어놨던 웹툰을 이제 몰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지하 새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뭐 화가 나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우는 편이거든요. 물론 슬퍼서 울 때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좀 분노가 눈물로 표출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여튼 그래가지고 반지하 새빵을 보면서 막 부들부들 떨다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프레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루는 강쥐랑 퀴퀴한 일기를 좀 섞어서 보면서 마음을 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저 원룸 계약하러 갔을 때 웃겼던 거 얘기해 줄까요? 뭐 대충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맨 처음 방송 시작할 때부터 비혼, 단혼이다 라는 얘기를 못 박아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혼이라고 하면 다들 그러다가 결혼할 거잖아 뭐 이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혼이라는 조금은 강력한 단어까지 붙여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옛날 옛적의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른들이랑 얘기하면 무조건 결혼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에이, 그래도 어른인데 예의 있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좀 아닌 건 아니라 가지고, 당장 저한테 뭐 결혼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칼같이 제가 그냥 말을 차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글쎄 제가 이번에 원룸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 부부한테 정말 온 관심을 다 받아버렸어요. 처음에는 두 분 다 조용히 계약에 관한 얘기만 하고 가실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두 소장님이 뭔가 작성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류 작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약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저희 언니는 소파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주인집 부부께서 갑자기 저한테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8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랑 같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네 하고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 뭐 하시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 대화를 이쯤에서 그만하고 싶은 거야. 그래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랬지. 근데 사실 엄마는 진짜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뭐 아빠랑은 이제 뭐 연락은커녕 얼굴 보러도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제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더니 주인 부부가 되게 안타까워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냐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 사실 우리 엄마는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그래 그때 많이 죽었지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분들이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셨는데 갑자기 형제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면 거기에서 대화가 끝날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아니대. 그래가지고 저희 3녀 1남이다 그랬더니 언니는 몇 살이니? 그래가지고 1살 차이가 난다 하고 시선을 돌려가지고 그 소파 구석에 앉아있는 언니를 이렇게 살짝 쳐다보니까 언니가 웃겨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 부부는 자기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 언니인 걸 몰랐거든. 그냥 손님이려니 하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주인 부부도 우리 언니한테는 정말 시선 한 번도 안 주고 계속 나한테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데 언니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빨리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언니 애인 있어요 라고 말을 했지. 그랬더니 이제 애인 있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잠깐 조용한 것 같더니 자꾸 나한테 사적인 질문을 하는겨. 그래가지고 나도 도저히 그거를 다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저 애인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애인 있으면 안 되지. 그 너무 웃긴 거야 그 상황이. 정말 내가 진짜 얼마나 웃음을 참았는지 정말 저하고 저희 언니하고 우참첼 웃음 참기 챌린지를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어르신들은 도대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며느리 삼고 싶었던 걸까? 우리 엄마가 맨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매일 털파리매로 덜렁덜렁거리는데 누가 니 좋아하겠노 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나의 어떤 점을 되게 좋게 봤다기보다는 혹시 자기 집에 새들어 오는 미혼 여성들한테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제가 제일 웃겼다기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 며느리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며느리까지 생각을 할 정도면 아들이 도대체 얼마나 엉망인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아들이 사실 애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부모가 너무 유난이어서 일부러 숨기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자식 짝짓기에 열성을 다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냥 아무나 결혼만 해주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것만 빼면 월세도 조금 깎아주시고 집에 뭐가 안 된다라고 전화하면 바로 내려와서 확인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쨌든 2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동안은 어르신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다가 이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삿짐 줄이기의 일환으로 온갖 그 당근을 했었는데 그 당근 관련 에피소드들을 트위터에 제가 풀칠을 해놨고요. 제가 박제라는 말 대신에 요즘에 풀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하고 나서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좀 체크해 두려고 어떤 단톡에다가 대고 몇만 원 언더로 저렴한 거 추천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40만 원짜리 링크를 보내면서 이거 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살짝 거리를 두기로 했고요. 뭔가 좀 그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들 특유의 자기중심적이고 무해한 척 상처 주는 행동들을 저는 진짜로 못 참겠거든요. 근데 오히려 진짜로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마음이 또 너그러워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남들한테 배려로 이렇게 다 베푸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꼭 어중뛰게 보호받고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해맑게 남 상처 주는 일이 있더라고요.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도 꽤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처럼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원룸이야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참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그리고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대구가 고향이 아니에요. 대구에 친척도 없어요. 그냥 대구랑 무연고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대구를 떠난다, 이사를 한다 라고 하니까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보자고 얘기해도 만나주지도 않다가 갑자기 왜 대구 떠나? 이러면서 나한테 약간 역정을 내면서 좀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트위터랑 인스타에다가 대고 나 고향 대구 아니야! 이러면서 겁나 그 분노의 글을 좀 싸질렀더니 저의 친언니가 니 어디 영영 가나? 이러면서 막 비웃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써두면 제가 들어야 할 헛소리가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애초에 그런 건덕지를 차단을 해버렸어요. 나 꿈에서 사이렌 경찰팀이랑 스턴트팀 언니들도 봤어요. 뭔가 되게 꿈 같은 거는 빨리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트위터가 진짜 요물인 게 막 글을 되게 잘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몇 글자를 끄적여가지고 올려두면 나중에 그게 기억이 또 막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경찰팀 언니들이랑 스턴트팀은 혜경 언니만 나왔거든요. 어쨌든 언니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났어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이 트위터에다가 여름에 이사하지 마라 유언이다 라고 쓰셨는데 저는 하필 그 폭염주의보로 최고 기온을 찍었던 날 첫 번째로 짐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짐을 드릴 때가 하필 그 장맛비가 주룩주룩 오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를 맞으며 이삿짐을 옮겼지요. 이사 준비를 하는 그 사이사이에도 틈날 때마다 사이렌, 넷플릭스 사이렌 불의섬도 보고 그다음에 사이렌 언니들의 인스타도 보면서 굉장히 힘을 내고 있었다. 근데 넷플릭스는 제가 딱 한 달만 하고 끊기로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은 날짜 안에 우리의 그 마녀체력 연구부 그리고 내일은 위닝샷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더 보고 사이렌도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총 5회차 5번을 정주행을 했고 근데 그 내일은 위닝샷이 테니스를 하는 방송인데 은희 언니가 부상하고 컨디션 난조 때문에 그 좀 힘들어 하시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저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비하인드는 PD님하고 작가님한테 그게 권한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이거를 풀어줘야만 볼 수 있다 요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이렌 불의 섬 비하인드를 풀어주면 다시 결제를 하겠으니 꼭 좀 보여줘라 넷플릭스 코리아. 그리고 소방팀 리더 김연아 소방장님의 인터뷰가 정말 최종의 최종처럼 잘 정리된
경향신문 기사가 나와가지고 읽다가 네, 몇 번을 울컥했고요. 왜 남자들은 적당히 살아가는데 여자들은 항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분노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봉선 언니가 이번에 노래를 하나 내셨는데 그 이찬혁 비디오 프로젝트 앨범에 무려 1번 트랙, 원곡은 윤상님의 이사인데 이거를 이찬혁 씨가 편곡을 해서 봉선 언니가 부른 것 같아요. 저는 봉선 언니 목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캡사이신의 매운 사랑 그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노래방을 가면 제가 그 노래 가끔 부를 정도란 말이에요. 정말 신봉선의 이사 너무 좋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집 정리하면서 마지막 남은 라이스 페이퍼를 소진하기 위해서 이제 색색깔의 파프리카, 빨주노 파프리카랑 당근, 그다음에 청경채 이런 색깔 채소들을 예쁘게 싸서 먹는 사진을 올렸네요. 제가 평소에 채소를 좀 잘 안 먹기는 하는데 이게 빨주노 색깔이 예쁜 채소는 또 보기에 좋으니까 잘 먹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사이렌 푸드라면서 도마도를 또 한껏 맛있게 먹은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블루스카이 초대 코드를 여기저기 좀 구걸을 하고 다녔는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못 구하다가 저의 특친분이 DM으로 아직 못 구하셨으면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와 정말 무사히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특친들과 아티스트들의 계정을 알려줄 때 체크해두지 않아서 기억이 다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블루스카이의 팔로잉을 저한테 코드를 보내주신 분이랑 언니차님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 분밖에 안 해놨어요. 빨리 생각이 나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이삿짐을 처음 옮겼던 날 이제 친언니가 같이 도와줬었는데 이제 완전 정말 땡볕에서 그때가 폭염주의보라서 낮에가 35도인가 뭐 이랬었어요. 근데 그 온도에서 정말 잠깐 짐을 날랐을 뿐인데 언니하고 저하고 둘 다 빨갛게 익어가지고 결국 다음날 둘 다 각자 집에서 뻗어 있었다 라고 써있네요. 언니 고마워. 근데 확실히 이게 여름이라 그런지 습도가 70% 밑으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에어컨을 켜면 한 5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끄면 또 바로 70, 75 막 이렇게 올라가고 정말 너무 꿉꿉해요. 그리고 7월 6일 김숙 언니의 생일이 있었고 7월 7일 비보쇼, 7월 8일 비보쇼 목소리를 잃고 돌아온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보쇼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지하철에서 클럽 제로소다 청사과 맛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라는 연락까지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대구집에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러 간 동안에 클럽 제로소다 그 청사과 맛이 택배가 와가지고 3일 동안 집 밖에 방치가 되고 있었다. 클럽 제로소다 청사과 맛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다 비욘세님 덕분입니다. 네, 혼세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맛있는 클럽 제로소다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랑합니다, 혼세님. 뿅뿅. 자, 그리고 아디오스 오디오 보컬인 마오 언니가 제가 이제 이사를 한 기념으로 버터 슈림프 로제 파스타 그 밀키트를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언니랑 맛있게 해먹었고요. 비보쇼 둘째 날에 받아온 자색 고구마칩 그거를 또 먹을 때마다 그날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지금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은희 언니, 수기 언니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비보쇼 단체 사진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틀 다 풀카를 들고 찍었더니 어디 있는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은희 언니가 인스타에다가 올려주신 건 화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나 맞나? 긴가민가? 했는데 비보장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송은이 정수리랑 김숙 보조개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이게 내 거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성 아티스트 홍보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누가 뭐 시키거나 부탁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혹시 퀸즈 아이라는 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얼마 전에 Unnormal이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데뷔는 작년에 한 것 같고 멤버 한 명이 탈퇴를 해서 현재는 5인조입니다. 네, 검색창에 퀸즈 아이라고 검색을 하면 소속사가 빅 마운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랩 시소라고 두 군데가 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은희 언니가 공동 제작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저도 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언니가 선택을 했다면 다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퀸즈 아이를 유심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사한 집에는 TV가 없어가지고 음악 방송을 본방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대구 집을 정리하러 내려갔을 때 엠카에서 퀸즈 아이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저는 벌써 좋아하는 멤버가 생겨버렸습니다. 네, 원채라는 멤버인데요. 일단 노래를 되게 잘하는 것 같고요. 안무나 무대를 하는 모습이나 뭔가 풍기는 분위기 같은 게 굉장히 제 스타일이었어요. 아니 그냥 나는 그냥 무대나 한번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본 건데 원체가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정말 나도 놀랐어.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을 빨리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원체가 눈에 제일 띄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5명이 다 잘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직은 좀 알아가는 단계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언니가 투자를 하게 된 이상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퀸즈아이 대박나자! 퀸즈아이! 산다라박 언니도 신곡을 내셨잖아요. 그 엄정화 언니의 페스티벌을 샘플링해서 다라 언니만의 느낌으로 재탄생된 페스티벌 또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뮤직비디오에 수기 언니랑 봉선 언니도 나오니까 뮤비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대구에 3일 내려가 있는 동안 제가 자주 가던 장소들이랑 저 혼자만의 작별의식을 조금 치르고 왔는데요. 제가 자주 갔던 마라탕집, 떡집, 빵집, 떡볶이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가던 2층에 있는 동전 노래방까지 갔다 오고 나서야 마음의 정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곳을 또 찾아야겠지요. 아직 제가 이삿짐 정리가 다 된 거는 아닌데 적당히 좀 이렇게 쓸만한 물건들이 밖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아침부터 근처 시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콩국수를 괜찮게 하는 집을 찾았고요. 그 집은 김치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 집 김치는 매운데도 맛있더라고요. 약간 실비 김치에 조금 덜 매운 버전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김치가 매운데도 맛있었다. 그리고 괜찮은 반찬집도 찾았어요. 그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이 하시는 곳이었는데 말씀도 굉장히 다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간도 좀 슴슴한 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맛이더라고요. 제가 짠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슴슴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튼 네, 그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트위터를 보니까 확실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한눈에 보이고요. 이제 또 냉장고가 울기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쉴 틈 없이 바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얘기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생존 신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인스타그램은 팟캐스터 히미스타, 트위터는 히미스타 계정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요즘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걸어다니기에도 힘들 정도로 비가 쏟아지다가 갑자기 막 뜨거운 해가 뿅 나기도 하고 부디 모두들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장마가 지나고 나서도 폭염에 쓰러지지 않게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지키시기를 응원합니다. 커피, 음료수 이런 거 말고 맹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사온 원룸의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가지고 오늘은 조금 목소리 톤을 낮춰서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